이 비디오의 주제는 1. 이강인이 갑자기 손웅정의 집에 나타나 큰 금액을 가져와 손웅정을 뇌물로 사려 했다는 소문이 진실은 무엇인가요? 2. 손웅정의 충격적인 발언들. 3. 손흥민과 이강인 간의 갈등에 대한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간의 개인 갈등이 한국에서 화두가 되자 이강인이 손흥민의 아버지 집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강인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의 집을 방문하며 매우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흥민의 집 정문 앞에서 차를 내리고 검은 가방을 들고 손웅정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약 1시간 뒤에 이강인은 손웅정의 집 문 밖에서 나와 거기서 대기 중인 차량으로 빠르게 떠났다. 이때 이강인은 더 이상 검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손웅정도 즉시 나타나고 매우 기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려고 손웅정을 몰래 만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이강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한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강인의 축구 경력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손웅정에게 비밀리에 도움을 청한 이유입니다. 이강인이 손웅정의 집에 가져간 검은 가방은 값비싼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검은 가방이 큰 금액의 돈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손웅정에게 뇌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 돈을 이용하여 손웅정을 뇌물로 사려 하고 있으며 손웅정에게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갈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강인의 경력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흥민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손웅정은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갈등에 대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며 그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숨기면 이 갈등의 진실은 결코 폭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팬들은 손흥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손흥민의 아버지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웅정 씨는 흥민이랑 강인이랑 싸운 거요? 둘이 너무 가까워서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벌써 다 풀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기사가 난다면 그 시점에서 기사가 왜 터졌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 기사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기사를 퍼뜨린 손웅정 감독은 정확히 문제를 직격했는데 이분의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왔고 손흥민을 반듯하게 키워낸 국민 아버지로서 이번에도 바른 말을 했는데 그냥 착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덧선지 기자가 이번 선수들 간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자제하며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흥민이 아빠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당시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선수들 사이에 큰 문제는 절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로 모르던 애들을 갑자기 데려와서 그것도 혈기왕성한 20대, 30대 남자애들을 한 팀으로 모아놨는데 거기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본인들의 자아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언론에서 언급하는 주먹 휘두르기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과장되면서 사건이 쓰레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싸웠으면 아시안컵 끝나고 바로 기사가 나던가 해야지 왜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지금에서야 그 기사를 터뜨리는지 내가 진짜 말을 아끼려다가 참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흥민이랑 강인이 그 둘이 얼마나 친한데요. 막상 당사자들은 다 풀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아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기사 같은 게 나면
그 기사가 왜 하필 그 시점에 터졌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기사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 사람이 기사를 퍼뜨린 범인인 거예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둘은 친하다고 말해 둘 사이의 갈등설을 잠재웠는데요. 지금 구도 속에서 손흥민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둘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 그 말을 부정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4강전을 앞두고 일어난 일은 뭐란 말인가? 이강인이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영상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대표팀으로 소집되어 합숙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젊고 혈기왕성한 선수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그 정도의 갈등은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민이로부터 들어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 모두를 걱정하는 어른으로서 발언하고 있어 그의 말에는 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본다면 지금의 손흥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요르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팀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노력했지만 그에 따르지 않은 이강인과 몇몇 후배와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사달이 난 것 같았죠. 이강인이 평소에도 선을 넘고 무례했는데 손흥민은 그런 이강인에게도 먼저 사과를 하면서 내일 시합을 잘하자고 다독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손흥민은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지금의 인품을 갖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항상 겸손해야 한다며 가르친 그의 아버지 손흥정 덕분인데 그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겸손하게 해야 해. 항상 팬들의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줘야지.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 선수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책임감을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인생 명언을 손흥정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두 번 들었을 뿐이지만 손흥민은 아버지 손흥정 아래에서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자주 들었을지 그 수를 쉽게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그의 마음가짐과 달리 전지훈련에 온 듯한 기분으로 탁구를 치면서 노는 일부 선수들이 탐탁치 않았을 테고 그래서 손흥민이 쓴소리를 좀 하지 말았을까? 거기에 오히려 노발대발하며 선배 손흥민에게 달려들었다면 주먹을 휘두르든 휘두르지 말았던 이강인은 무조건 잘못한 것인데 그리고 다음 날도 이강인과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팀의 단합을 도모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한 선수들도 같은 잘못이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강인은 이러한 예의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고 집안 교육을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이강인에게는 이와 같은 예의와 배려를 먼저 가르쳐주는 손흥정 같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패기와 치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패기 있는 모습으로 비치겠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손흥정 감독은 왜 지금 기사가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이 일로 이 일 보는 사람이 기자들에게 사실을 흘린 것이다 고 말했는데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듯이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걸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사건을 크게 만든 것이다. 선수들 간의 평범한 갈등을 일부러 기사화하여 문제를 부풀려 놓은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문제를 키워 이 일을 보려는 주체는 축구협회 지도부와 클린스만 감독뿐이다. 일본의 어떤 매체도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지도부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선수들 간의 갈등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간과한 사실은 이러한 선수들 간의 갈등이 축협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행여나 이런 선수들 간 갈등이 사실이더라도
이 또한 갈등을 잘 중재하지 못하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끔 한 감독과 축협이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손흥정 감독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코너에 몰린 협회 지도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수들 내분이라고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은 협회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합니다. 이강인은 유럽에서 자랐으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을 수 있는데 유럽 선수들은 감독에게 항명하기도 합니다. 교체되면 감독과 막수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다시 운동장에 서는데요. 이강인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장에게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분명하나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술판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 선수들을 영구 제명했던가? 이강인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저 탁구 치다 선배들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코치들이 꾸짖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지금은 전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죠. 야단치고 지나가면 될 일을 너무 크게 만들기보다 이강인에 대한 비난은 멈추고 협회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협회가 원하는 일이고 선수와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을 표적으로 삼기보다 협회장이 독단으로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 상황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협회 지도부도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야 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월드스타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전 감독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손흥전 감독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절대 편해지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양육에서 무엇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의 핸드폰부터 치워두는 게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손흥전 감독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며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냐?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고 조언했죠. 이어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부모라면 배고픔과 불편함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축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는 많이 뛰놀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며 흥민이에겐 그게 축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는 손흥민을 지도할 때 체벌을 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숨기지 말았죠. 손흥전 감독은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며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는데요. 또한 손흥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2022년에도 유퀴즈에 출연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흥민이 축구가 늘 10%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들 두고 손흥민은 아버지의 의견이니 제가 거기에 더 살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저도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월드 클래스라면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진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오늘이고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내일인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아직 한국 축구를 보는 평범한 팬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이강인을 비롯한 이번 문제에 엮인 선수들이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실수를 한 번, 아니, 두 번까지는 어쩌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부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여러 축구 선수가, 아니, 그들만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에게 전한 말을 곱씹었으면 합니다. 축협 긴급회의 이후 클린스만의 경질이 확정되면서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감독 후보로 여겨지는 홍명보 울산 감독은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강인과 손흥민의 불화설에 대해 조심스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론이 이강인의 선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을 비판하고 이강인의 국가대표 제명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국에도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여러 면에서 비난의 화살이 이강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듯한 홍명보 울산 감독은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를 적절하게 이끌지 못한 윗선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혜의 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스만의 해임 이후에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문제가 감독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한 축구협회의 특정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이사진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클린스만의 해임을 통해 사태를 물리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실망을 겪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의 해임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계속되자 축구협회는 선수들을 방패로 활용하여 강수를 피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인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불화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축구 전문 외신인 BBC는 협회가 선수를 이용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 이강인과 손흥민 사태를 다루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도전했다는 주장은 문명적인 실수이며 축구계 인사들의 증언으로 이강인의 선배에 대한 존경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 간의 문제이고 충분히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축구협회가 이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이 내부 소식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익명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을 지키기는커녕 내부의 일들을 말하고 다니니 언론에서는 딱 이를 물어뜯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보도하고 그것을 본 대중들은 주먹질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어 이강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미 이강인은 한국에서는 싸가지 없는 인성 파탄자가 되어버렸고 이를 협회라는 역할으로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에 물을 지피고 키운 축구협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큰 의문점이 생긴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 확산되며 국내 축구계는 심각한 혼란과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해체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와 추측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미 브라질 월드컵 때에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현재 울산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있습니다. 한국 감독은 외국 감독에 비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선수단을 훌륭히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매니저적인 역량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 선수 사이의 물화설으로 인한 뒤숭숭한 분위기에 딱 적합한 감독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발언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요. 근데 저는
소신발언을 좀 하자면 사건에 대한 핀트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너무 과한 여론의 문매를 몰아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수단 분위기 조율과 좀 유별난 선수를 케어하는 건 감독의 몫이에요. 워낙 요즘에는 또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대표팀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뛰다 온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의 부재는 차치하고 애초에 선수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